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트니스웨어 변천사, 피트니스웨어 변천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주제를 정한 이유는 뭐랄까,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복, 피트니스웨어를 구매하게 되는데, 내가 입으면 예뻐 보일 것 같아서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혹은 뭐 히스토리, 그리고 내가 입는 옷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점점 가면서 각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입었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70년대 룩을 유지하고 고수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90년대에도 이제 80년대 옷을 입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피트니스 하면 이제 1970년대 황금시대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800년대에서도 피트니스라는 단어가 존재했고, 실적으로 이제 짐이라는 것도 이제 존재를 하였지만은 확실히 1970년대부터 해가지고 또 피트니스의 황금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각 시대별 피트니스 웨어를 먼저 알아보기 앞서가지고 각 시대마다 유행했던 어떤 패션 트렌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시대성, 기술력, 그리고 운동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피트니스 웨어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70년대에 한번 영상을 한번 일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에라, 말 그대로 70년대는 피트니스의 황금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시대이고요. 당시의 어떤 패션 트렌드 같은 경우는 히피, 아이비리그 패션, 그리고 트랙수트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였던 어떤 운동 종목 같은 경우는 조깅, 그리고 복싱이 상당히 인기를 구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깅과 복싱의 유행으로 피트니스 웨어 패션도 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깅의 영향으로 트랙수트가 유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장의 쇼츠, 그리고 슬리브레스, 그러니까 나시라고도 하죠. 그리고 당시 조깅의 영향으로 성장한 뉴발란스, 나이키 등 신생 브랜드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시대가 70년대입니다. 그리고 복싱의 영향으로 프린팅된 스웨셔츠,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알고 있는 스웨셔츠, 그리고 목이 긴 양말이 굉장히 또 유행을 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피트니스 웨어로 이렇게 취급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스웨셔츠 같은 경우는 이 1920년대 러셀 그룹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브랜드인 챔피언 아시죠? 챔피언의 주도 아래 선풍적으로 인기를 끄게 된 아이비 문화가 70년대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프린팅 문화는 짐 로고를 뭐 티셔츠나 나시에 기입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골드짐 보시면은 이러한 어떤 걸 볼 수 있겠고요. 단순히 어떤 몸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피트니스 웨어, 패션도 이 시대가 골든 에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이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떤 입었던 룩들이 지금 레트로라고 해서 다시 또 유행을 끌고 있는 게 이 70년대 피트니스 웨어입니다. 참고할 디자인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금 봐도 너무나도 멋지고
애슬레틱한 의류들이 많이 있는 게 70년대입니다. 자, 70년대가 황금 시대라고 할 수 있다면은 80년대는 과연 어떤 시대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일단 자,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박과 과장의 시대다. 패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스팽글, 비비드였고요. 그리고 당시 유행하였던 운동 종목은 미식축구, 프로레슬링이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시대가 80년대입니다. 80년대에는 당시 사회적으로나 피트니스적으로나 어마어마한 어떤 제품 하나가 개발되는 것이 바로 이 80년대입니다. 뭘까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소니 워크맨의 개발입니다. 79년도에 이제 소니 워크맨이 출시가 되죠. 그리고 이 워크맨의 출시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지만은 피트니스계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80년대 피트니스 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70년대와 80년대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크나큰 차이점. 뭐냐면은 70년대에는 이 스포츠웨어랑 패션 트렌드는 좀 별개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포츠웨어, 운동복은 운동복인 거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입는 옷은 일상적으로 입는 옷. 두 개가 접점이 별로 없었어요. 전혀 별개의 영역이었는데 80년대부터 스포츠웨어는 단지 어떤 운동인들을 위한 복장이 아니라 일상복, 즉 데일리웨어로 착용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소수들을 위한 패션에서 이 메인스트림 패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이 80년대입니다. 80년대부터 스포츠웨어가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이때 피트니스와 패션계의 어떤 키워드가 동일한데 바로 이 에어로빅이었습니다. 에어로빅. 이에 따른 어떤 레그워머, 비비드한 컬러의 보디슈트, 그리고 헤어밴드가 대히트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프로레슬링과 미식축구가 사회적으로 크나큰 인기를 구사하면서 레슬링복이나 미식축구복인 타이즈가 피트니스웨어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필수로 하는 미식축구 선수나 레슬러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입는 옷을 워크아웃 중에 입게 되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문제. 아까 이제 언급하였던 어떤 소니 워크맨의 개발이 피트니스웨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번 워크맨 절도 사건으로 인한 핑크 덤벨 살인 사건. 2번 힙색의 착용. 3번 힙합 음악의 발전. 4번 워크맨에 의한 고막장애. 정답은 너무 쉽죠? 네, 2번 힙색의 착용입니다. 힙색. 80년대에는 힙색 착용이 거의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패션이 더 흉측해요.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참기 힘든 아주 갑갑하고 괴랄한 의상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게 80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를 이제 피트니스 패션의 암흑시대라고 일컫습니다. 70년대는 황금시대였다면은 80년대는 피트니스 패션의 암흑시대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글쎄요, 아무리 레트로가 유행이어도 다시는 좀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대가 개인적으로 80년대가 아닐까. 80년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80년대는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음은 90년대. 90년대는 뭘까요? 자, 90년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New, Hank, Big Y'all know how this shit go, you know. All eyes on me.
90년대는 힙합이에요. 영상 한번 보시죠. Baby, I remember when you told it time to give it to Daddy, nigga. Now tell me how you want it. Yeah! Let's rock and roll, baby. Ah! Is this red enough? Is this red enough? Picked this up in July from Arkansas from a good buddy of mine named Dan English. He's a car dealer, so corporate motor cars, Little Rock, Arkansas. Ask for Dan English. Tell him Sean Ray sent you. And maybe you too will have your own little Diablo VT. Get you there in a hurry. Now let's do this. Four, 5, 6, 7. But let's get through this back workout and I'll show you what I'm talking about. 1, 2, 3. 당시 패션 트렌드, 90년대 패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일단 힙합이에요. 힙합, 미니멀, 뭐 데니, 뭐 플레이드 셔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90년대 패션의 어떤 메인스트림은 당연히 힙합입니다. 힙합, 투팩.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운동 종목은 뭐 농구, 뭐 야구, 복싱을 들 수 있겠는데요. 80년대 비하면은 유행했던 이제 운동 종목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어떤 피트니스 웨어 어떤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도 90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0년대보다는 보다 완화된 패션, 그리고 더욱 미니멀해졌고 편안해졌습니다. 힙합 뮤직의 영향으로 스냅백과 반다나 착용이 두드러졌고, 90년대 유명했던 말이 The baggier, the better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힙합 영향으로 이 배기 팬츠가 편안한 릴렉스한 배기 팬츠가 대유행을 하였습니다. 80년대는 낑기는 게 유행했는데 90년대는 좀 이게 편안한 팬츠가 유행했던 게 굉장히 대조적이죠. 사실 이 90년대 패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쿨하고 멋집니다. 특히 아까 봤던 영상에서 이 숀 레이가 착용한 룩은 어떤 전형적인 어떤 90년대 피트니스 웨어 룩이에요. 네. 본인만의 스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이 커스터마이즈된 이 파워하우스 짐 스웨셔츠와 타이즈, 스냅백, 그리고 농구화, 요즘엔 또 어글리 슈즈 라고 해서 많이 착용되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멋져요. 하지만 이 90년대에도 뭐 항상 이렇게 멋지고 쿨한 패션만 있던 게 아니에요. 네. 이 나세르의 손바티가 입은 어떤 스타일, 이 데님 팬츠도 당시에 어떤 유행을 했어요. 90년대는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패션을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입는 것도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님 쇼츠를 아주 그냥 거의 뭐 팬티처럼 만들고 거기다가 위에 플레이드 셔츠, 스냅백, 전형적인 어떤 꾸러기 같은 꾸러기 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데님에다가 이 서스펜더를 입은 이 모습은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소름 돋는 어떤 룩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래도 굉장히 개성 있긴 합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이제 70년대 트랙탑 저지가 유행했던 것처럼 윈드브레이커도 굉장히 유행했던 게 90년대예요.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일단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택티컬 그리고 신소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영상을 한번 보시죠. Ready to rock and roll, baby? Let's do it. Let's do it. So, when you start off, he's gonna put those wraps on you here. You're gonna take off your bag. Just to warm up, we're gonna do some tire flips here. Get the heart pumping. 당시 2000년대 같은 경우는 패션 트렌드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로 보고 있어요. 밀리터리 택티컬 웨어. 당시 어떤 유행했던 운동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MA, 뭐 크로스핏, 요가를 들 수 있겠는데, 사실 이 MMA라는 것이 굉장히 택티컬한 어떤 무브먼트를 필요로 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전에 사용할 만한 운동이죠, 그렇죠? 개개인의 신체적인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승패가 가늠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인도어에서 아웃도어로 나가서 기술적인 것들을 연말에 해야 되는 것이 이 MMA인데, 이 MMA 덕분에 이 크로스핏이 또 상당히 또 유행을 합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짐에서 그냥 이렇게 쇠질만 하던 그런 피트니스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들이 대유행을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피트니스 웨어는 좀 더 실용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의류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린 뭐 MMA, 크로스핏 같은 것들이 더욱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본래 피트니스와 거리가 먼 좀 아웃도어 의류들 그리고 신소재들이 적극적으로 피트니스 웨어에 유입이 되는 것이 2000년대입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과학적인 신소재들은 미군 군용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96년도에 설립된 이 언더아머 또한 미군에 이제 납품하는 브랜드로 원래 유명했습니다. 그 성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착용하는 어떤 그런 군납품, 단숨에 어떤 군인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였으며 영화에도 많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택티컬 웨어, 택티컬 짐 웨어라고 하면 이 언더아머라는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컴뱃 부츠라든지 어떤 컴뱃 캡 같은 진짜 미군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체육관에서 심심치 않게 보였으며, 그리고 어떤 비브람 5핑거스라든지 고어텍스를 이용한 어떤 의류들, 편하고 기능적인 옷들이 굉장히 쿨한 피트니스 웨어로 인정받는 시대가 2000년대가 됩니다. 2010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피트니스 웨어의 동향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2010년도 이후 지금까지 어떤 피트니스 트렌드, 제가 봤을 때는 믹스드 레트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또 유행했던 또 요소들을 적절하게 믹스를 해가지고 입는 것이 요즘의 패션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부터는 예전의 디자인을 착안해가지고 현대적인 신소재로 재탄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더욱더 개성있게 연출할 수 있는 시기가 요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패션을 더욱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글쎄요, 지금까지 어떤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는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은 이러한 어떤 조그만 어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팔차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회상!